안녕하세요. 더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큰 M1 아이패드 11인치와 매직 키보드 언박싱과 간단한 사용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패드 프로에는 맥북과 아이맥 그리고 맥미니에서 사용됐던 M1 칩이 들어가면서 어쩌면 아이패드가 컴퓨터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6월 8일에 진행되는 WWDC 2021 행사에서 아이패드 OS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OS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결국 동영상 머신으로 전락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고요. 용량은 512기가의 셀룰러 버전입니다. 사실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메인은 뭐니 해도 미니 LED가 들어간 12.9인치라서 저도 구입하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휴대성에 있어서 12.9인치보다는 11인치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집에서 사용할 때는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이라서 휴대성에 이점이 있는 11인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용량은 아이패드에서 영상 편집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1테라로 구입할까 했는데 1테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512기가로 타협을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주로 집에서 사용한다면 와이파이 버전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지만 저는 밖에서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서요. 셀룰러 버전을 구입했습니다. 디자인은 이전 11인치 2세대 모델과 같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디자인이죠. 하지만 바뀐 점도 하나 있는데 전면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베젤이 쪼끔 두툼하기는 하지만 태블릿 PC 특성상 손으로 잡으려면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얇고 생각보다 가볍다 정도?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면서 M1이라는 성능 이외에는 큰 기대 없이 구입을 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미니 5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스피커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는 스피커가 한쪽에만 있어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아이패드 프로는 스피커가 양쪽에 있어서 확실히 소리의 입체감도 있고요. 소리의 울림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에는 미니 LED가 들어가 있질 않아서 디스플레이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프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 미니 5에 검정색을 띄우면 검정색이 아니고 약간 짙은 회색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정말 검정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20Hz 주사율은 이것도 처음에 체감을 잘 못했는데 아이패드 미니 5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니까 역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장면이 전환될 때나 스크롤할 때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부드럽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크기는 거거익선이기 때문에 12.9인치가 더 좋겠지만 의외로 11인치도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가로 비율이 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열면 세로가 너무 짧아서 좀 답답하고요. 반대로 세워서 사용하면 또 너무 길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반면에 아이패드는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볼 때도 높이가 좀 적당하고요. 문서 작업할 때도 이러한 비율 때문에 11인치도 크게 답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분할을 해서 사용할 때는 확실히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도 아이폰처럼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금 해제나 아이디 비번 입력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특히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에서 깨울 때 비번이나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해야 되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매직 키보드에서 아이패드를 올리고 키보드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로그인할 때도 페이스 아이디로 비밀번호 인증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 손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써보면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00만 화소의 초광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의 전면 카메라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 하나가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인데, 영상 통화를 할 때 제가 움직임을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여주는 그런 무빙 기능이 있는데요. 저도 재택근무 중이라 화상회의를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소소하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매직 키보드를 판매하는 마당에 이게 전면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상단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매직 키보드의 거치에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카메라가 왼쪽에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좌우에 있는데 카메라만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 세대쯤에는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패드에서도 M1 칩이 사용되면서 '아이패드를 맥북이나 아이맥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가 장치 연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아이패드 충전 포트, 이게 하나 밖에 없다는 게 가장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맥북 12인치 사용할 때도 USB-C 단자가 한 개밖에 없어서 충전할 때는 다른 기기를 연결할 수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아이패드 프로도 역시 포트가 하나라서 나중에 허브나 썬더볼트 도구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이번에 화이트 색상이 추가되었는데요. 저는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블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용해 본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정품답게 재질이나 마감 상태는 정말 좋고요. 아시다시피 후면에는 자력이 있어서 가까이 가져가면 자력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 생각보다 자력이 강해서 고정도 잘 됩니다. 그리고 보통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사용할 때마다 이게 페어링을 해 줘야 되는데, 매직 키보드는 아이패드 후면에 있는 이 포고 단자를 통해서 별도의 페어링 단계 없이 거치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에 있는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키보드 경첩 왼쪽에는 USB-C 단자가 있는데요. 이 단자를 통해서 아이패드 충전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데이터 전송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키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맥북에 있는 나비식 키보드는 이렇게 타이핑할 때마다 정말 이 바닥을 치는 느낌이라서 항상 아쉬웠는데, 매직 키보드는 반발력도 적당하고 흔히 말하는 쫀득쫀득한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키 크기도 일반 키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이즈라서 타이핑할 때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에 있는 키보드를 사용할 때 영상 편집처럼 약간 부하가 있는 작업을 하면 발열 때문에 키보드까지도 뜨거워졌거든요. 이 열기가 생각보다 심해서 저는 영상 편집할 때 키보드를 따로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이 매직 키보드에는 이러한 발열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의외로 좋더라고요. 이 트랙패드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작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사용해 보니까 크기는 쪼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트랙패드로 아이패드를 조작하는 게 생각보다는 편했는데요. 일단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던 제스처를 트랙패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앱 간 이동을 하거나 앱을 실행하고 화면을 조작하는 부분은 터치로 사용할 때와 전혀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앱이나 메뉴에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착 묶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외로 디테일한 조작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맥OS나 윈도우 같은 그런 마우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트랙패드는 좌우 위아래 구분이 없고 모든 부분이 구분 없이 다 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일반 트랙패드 메뉴로 들어가면 이 탭파이어 클릭하기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트랙패드를 클릭하지 않고 터치로 작동하게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직 키보드를 조작할 때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선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패드 11인치는 468g이라서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해도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이 매직 키보드 무게가 589g이더라고요. 같이 가지고 다니면 1kg이 넘는데 이게 은근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전면과 후면은 보호가 가능하지만 테두리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방에 넣거나 휴대할 때 항상 이 모서리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때 맥북처럼 한 손으로 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꼭 두 손으로 열어야 되는 부분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펑션 키가 없기 때문에 맥북에서 자주 사용하던 화면 밝기나 볼륨 조절, 이전 곡, 다음 곡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아이패드나 트랙패드로 조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펑션 키를 조합해서라도 이 기능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주문하면서 풀세트로 애플 페스도 구입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구입했던 짜풀 펜슬도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펜이 필요한 앱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 구입을 고려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 11인치 3세대 그리고 매직 키보드까지 간단한 사용 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12.9인치보다는 11인치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11인치와 12인치는 디스플레이를 제외한다면 성능은 같기 때문에 12.9인치를 선택하기보다는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기기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 WWDC 2021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부디 외부 모니터 정식 지원과 아이패드 프로에서 파이널 컷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좀 더 사용해보고 다양한 활용편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